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 리트 결과 분석, 언어이의 추리논증 논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난이도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이 사상 최다 인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첫 해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한 11년, 12년째 지금 강의 중인데요. 지금까지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트 지원자가 11,000명, 11,000명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다시피 갑자기 응시장이 추가가 되었죠. 원래 외대가 응시 장소로 없었는데 갑자기 추가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지원한 응시장에 1순위, 2순위 지원한 응시장에 갑자기 외대로 가서 시험을 보게 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보자면 로스쿨 협의회도 이 정도로 늘어날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의 난이도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 맞냐면 원래 출제를 미리 해놓고 나서 기다렸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출제진들이 들어가기 전에 올해 인원수는 몇 명이구나, 응시 인원은 몇 명이구나, 이것을 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 교수님들의 판단에는 아마도 이러한 인원수가 많아진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독!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제 기관인 로스쿨 협의회는 11,000명이라고 하는 응시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 2,000명을 가려내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는 언어이의 추리 논쟁을 합쳐서 7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70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격 인원을 골라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1,000명의 점수 분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생한 결과물이 언어는 문제수가 더 적으니까 언어이해가 추리논증보다 문제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변별력을 갖기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이해 난이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올라갔다. 체감 난이도도 그러하지만 실제로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수가 줄어든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요, 언어 이해가 40문제였던 적이 있는데요, 40문제에서 35문제로 줄어들고 그 35문제가 또 30문제로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그 해에도 40문제에서 35문제로 줄어든 해에도 쉬운 문제 5문제가 빠지면서 난이도가 급속도로 오른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언어 이해 문제수는 동일하지만,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가중치가 추리논증에 부여되면서 교수님들의 판단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언어 이해 문제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리논증 같은 경우는 문제수도 많고 그리고 이미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부터 새롭게 부여된 것이 추리논증 가중치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를 해야겠다라고 출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2차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1차에서 유사한 학생들의 점수 대역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점수대 대역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간에 어떻게 하면 2차 전형 요소에서 그 촘촘한 점수 대역을 넓힐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는 했지만 문제 자체가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물어봐서 5개를 대답한 학생, 6개를 대답한 학생, 7개를 대답한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촘촘하게 점수 대역을 나누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언어이해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16개에서 17개 정도, 그래서 보통 16.3, 16.5 정도가 평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예상이 아니고요, 학원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언어이해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이 정도쯤이 아닐까요?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한 결과고요. 그러나 고득점자는 굉장히 고득점자고요, 그 다음에 평균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고득점자와 평균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점수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18개 가깝게, 그러니까 17.5개 정도, 17.6 정도, 이 정도를 예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상도로는 16에서 17 사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정도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치도 낮고 지원 학교에 따라서 점수 대역이 유사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비슷한 점수 대역의 학생들이 자기 지원 학교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언어 이해를 너무 못 봤다 라고 지금 좌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대평가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 시험은 상대평가로 내 위치가 어디냐, 다른 사람들의 점수는 어느 대역에 몰려있느냐, 그것으로 점수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메가로스쿨에서도 지금 분석 중에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좌절이든 포기든 너무 빨리 하셔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추리 논증은요, 대부분의 예상이 그렇습니다만 전년도 평균과 좀 유사하게 24개에서 25개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사 점수대로 결국은 모두 다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중치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가중치가 배점이 되다 보니까 올해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같은 상황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지금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카오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좀 기다려 보시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예상치입니다. 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는 들어맞겠지만 올해 1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마 이 11,000명 전체를 수렴하는 평균치에 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평가였거든요. 다만 이런 정도의 예상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잘 썼다, 못 썼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에서 소문제로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썼냐보다도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답을 또박또박 꼬박꼬박 해줬느냐가 점수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잘 썼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5가지를 물어봤고 2번 문제에서 6가지를 물어봤다면 내가 몇 가지를 제대로 대답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1차 전형 요소에서 2차 전형 요소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언어 이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것이 학원계나 학생들의 평가나 아니면은 전문 강사들의 평가를 들어보니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리 논증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24개에서 25개 정도, 그 정도가 평균치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중론이었고요. 다만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혼전 양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이 변수가 될지는 잘 알 수 없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논술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물어본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물어본 것을 얼마나 잘 대답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지원자가 많고 문제가 언어 이해에서 어렵게 나와서 그 언어 이해의 어려운 그 난이도가 학생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은 해에는 학생들이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러지 말걸 이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흔들리는 멘탈을 잡으시고, 내가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될 때까지 이 정도의 난이도와 고난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보겠다 라고 다시 한번 멘탈을 꽉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7월달 리트 시험이 끝이 아니고 11월 면접이 로스쿨 입시의 끝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로 다음번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0 리트에 대한 긴급 분석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